끝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듬뿍. 여러분 파스타 좋아하시죠? 근데 막상 파스타 해 먹으려다가 보면 이렇게 먹어야 되나 저렇게 먹어야 되나, 파스타 소스를 또 사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맛있는 올리브오일 그리고 신선한 재료 몇 가지만 있으면 레스토랑 못지않은 파스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주위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저 로빈만의 레시피를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알아가시고 이제는 파스타의 새로운 세계로 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라페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당근 라페를 가지고 여자친구 직원분들 도시락도 좀 싸서 드릴 겸 해가지고 샌드위치하고 간단하게 하는 알리올리오 할 겁니다. 저희 PD님 빵 사러 갑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빵이 바로 나와야 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사야 되는 빵이 한 15분 정도 늦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못 기다리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PD님 빵 사러 갔습니다. 되게 운이 좋은 게 저희 스튜디오 바로 앞에 길만 건너면 진짜 맛있는 빵집이 하나 있어요. 하비 32라고 하는 곳인데 제주도에 오시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곳입니다. 커피도 맛있고 빵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우선 너무 착합니다. 빵순이 빵돌이에게는 정말 좋은 곳이다. 양쪽에서 같이 할 거예요. 파슬리 제가 기르는 거잖아요. 이태리 파슬리 나온 이유는 애가 나오면 파스타가 오늘 하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도. 그러면 뒤쪽에다가 물을 하나 좀 올려놔야겠죠. 거의 한 6, 7인분을 해야 돼서 그 녹에다가 물을 2리터 정도 담고, 오늘은 알리올리오니까 1리터에 12g 넣을 겁니다. 그럼 24g 들어가야겠죠. 소금이 2리터니까 24g. 항상 집에서 요리하실 때는 여기 있는 후드 꼭 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폐암 걸릴 수 있어요. 의사분들이 저거 항상 말하는데 자꾸 어머니들이 저걸 안 트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후드는 꼭 키셔야 돼요. 오늘은 일반 꽃소금으로. 파스타는 정말 중요한 게 면을 삶을 때 소금 양, 그리고 화력이죠. 화력.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셰프들끼리 몇 그램을 넣는 게 맞네, 아니네, 내가 맞네, 이런 것들도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넣는 시대가 왔죠. 자, 24g 됐고요. 불 켜고, 여러분들 좀 잘 아시지만 보신 분들은 이태리 파슬리 뜯을 때는 잘 드는 가위로 잘라야지 감염이 안 된다. 안 그러면 이 줄기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태리 파슬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줄기채로 구매를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키우시는 분들은 좀 잘 되는 가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수확을 할 때도 가지를 이렇게 자를 때는 가지를 쓴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노랗게 변색이 된 거는 지금 이제 거의 생명이 끝난 건데 아직까지 그래도 향은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면 삶을 때 넣으면 되니까 면 삶을 때는 저런 거 써주시고, 저는 이태리 파슬리가 너무 좋아요. 향이 이 정도면은 얼추 된 것 같아요. 화분을 좀 뒤로 빼놓고, 가위로 자르는 거랑 손으로 자르는 거랑 했을 때 손으로 잘라도 무조건 막 오염이 돼가지고 얘가 죽는다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허브면 신경을 써주는 게 좋다는 거죠. 오늘도 냉장고를 부탁해 느낌처럼 12시 20분까지 모든 세팅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가야 됩니다. 출발을 해야 돼요. 또 우리 PD님이 지금 빵을 들고 오십니다. 짜라란. 깜빠님 몇 개 사왔어요? 3개요. 3개? 오케이. 바로 나온 거니까 엄청 맛있겠다. 여기 빵 진짜 맛있어. 가격이 너무 싸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손님이 많은 이유가 있다니까. 오, 또 따뜻해요. 지금 방금 나온 빵이거든요. 깜빠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무화과 깜빠뉴입니다. 오늘 샌드위치를 만들 깜빠뉴는 바로 꺼내가지고 김을 날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식탁이 풍성해졌어. 갑자기 자기 혼자 놔두면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너무 이쁘겠죠, 빵이. 딱 봐도 그냥 아 이거 맛있다 할 정도로 잘 나왔어요. 확실히 이런 거 할 때는 이태리 파슬리 뜯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면 삶고 이것만 하면은 거의 끝났으니까 라페는 돼 있잖아요. 지금 줄기 얇은 거는 다져서 넣을 거고, 두꺼운 거랑 약간 색깔 안 좋은 거는 면물에 넣을 거라서 바로 면물에 넣어가지고, 항상 허브를 면물에 넣었을 때는 허브가 물에 우러 나오는데 이 물에 나오는 허브의 향이 면에 저절로 붙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오일이 있어야 돼요. 오일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향을 옮겨주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거, 면수에 3분 육수. 오늘은 3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2리터라서 원래는 300cc에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국물 먹을 때고, 저거는 면 삶는 거니까 면을 먼저 최대한 빨리 삶아서 꺼내 두고 다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태리 파슬리도 한쪽으로 놔두시고, 그러고 보니까 빵칼이 없네. 빵칼이 위에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재료에서 다른 재료로 넘어갈 때는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죠. 마늘은 좋은 것들, 큰 것들은 파인찹을 해줄 거고, 나머지는 갈아가지고, 강래우 셰프님 채널에서도 소개를 한 것 같던데 제가 알려드리려다가 또 욕먹을까봐 우선 제가 안 했던 방법이거든요. 믹서기로 마늘 소스 만드는 법. 우선 마늘은 중간을 잘라가지고 이쪽에 있는 조그만 이 심지가 좀 지나면 이게 녹색 부분으로 바뀌면서 이게 싸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무조건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 쓴맛도 나고 이상한 아린 매운맛을 내요. 저 부분이. 레스토랑에서 배우신 분들은 이걸 좀 제거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싹을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일반적인 토마토 소스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크게 작용을 안 하는데 알리올리오는 마늘 맛을 먹기 때문에 이게 확 느껴집니다. 제거를 안 하면. 그리고 웬만하면 모든 요리 하실 때도 그냥 제거를 하는 게 솔직히 속은 편해요. 그리고 오늘은 강래우 셰프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늘을 면수에다가 살짝 데쳐가지고 좀 익힐 거예요. 그래서 마늘 소스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익히는 것까지는 저는 싹 제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관건이라서 그것까지 해버리면은 물이 끓을 때가 됐는데 거의 다 끓었네요. 물이 김이 올라오고 있어요. 꿀꿀하면서 물이 끓으니까 면을 삶을게요. 오늘은 면을 아주 넉넉하게 삶아야 돼요. 7인분 알리오 올리오니까 더 먹을 거란 말이지. 1인당 150g 잡으면 1.5kg면 되죠. 아주 많이 삶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만큼 삶을 겁니다. 이만큼 국수 삶는 것 같아요 지금. 남기지 말고 다 삶아버릴게요. 안 보이시겠지만 엄청 많아요. 불이 살짝 올라오면서 옆에 면이 탈 수 있으니까 불을 살짝 줄여주시는 것도 팁이겠죠. 알리올리오는 우리나라 입맛 딱 맞으니까 워낙에 또 많이들 드셔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알리올리오는 남으면 놔뒀다가 그냥 바에 싸먹으면 되니까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칼도 파인찹이 너무 힘드시면은 그냥 가볍게 차압하셔도 됩니다. 여러 개 안 자르고 쉬운 방법으로 할 거라서. 면 삶을 때는 면이 한번 구부러져가지고 면수에 잠기면 중약불이라든지 중불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약불로 해도 되고 물이 한번 끓은 뒤로는 강불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 이거는. 여러분 체중 감량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진짜 파스타입니다. 파스타. 올리브오일 듬뿍 넣어가지고 먹은 파스타를 마늘하고 같이 먹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냐 싶습니다. 아 귀찮은데 갑자기 귀찮아졌어요.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그냥 갈아버릴래요. 그냥 소스로 만들어 버릴래요. 살짝 향을 낼 것만 빼놓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자른 거는 마지막에 뿌려가지고 할 수 있게끔 놔두고 약간 알싸하게 먹을 거니까. 자, 푸드시터에 마늘을 넣고 드레싱용 올리브 오일을 넣고 면수를 조금 넣어야 잘 갈리니까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게 중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넘치니까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올리브오일, 마늘 이렇게 면수를 넣어서 갈기만 하면은 손쉬운 파스타 소스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마늘 드레싱처럼 뽀얀 크림 같이 나옵니다. 뽀얀 크림 소스처럼. 벌써 다 됐어요. 벌써 마늘 소스가 이렇게 됩니다. 옆에 놔두시고 이제 면을 한번 잘 봐줘야죠. 면이 얼추 지금 안쪽은 익은 것 같은데 살짝. 지금은 딱 알덴테고 2분만 더 삶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향을 낼 거고 파스타는 이제 면만 빼면 되는 거니까 빵부터 세팅을 합시다. 좀 넓은 도마 준비하시고요. 파슬리도 이제 물을 빼가지고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죠. 면을 건져야겠습니다. 오늘 면이 좀 많으니까 면수를 조금만 놔두고 건질 거라서 면수를 한 2국자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면수를 따로 빼놨고 나머지 면은 물을 빼야겠죠. 면을 이렇게 뺐으면 올리브 오일을 뿌려놔야 됩니다. 바로 쓸 거 아니면은 안 그러면 다 말라붙어 버리니까. 아 정말 알뜰살뜰 다 쓰네요. 역시 입구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마지시보가 좋아요. 마지막까지 쓸 수 있어요. 더. 앞쪽을 이렇게 높여주면은 알아서 돌아가거든요. 면이. 그러면서 오일에 섞이거든요. 자, 면은 뒤쪽에 놔두겠습니다. 이제 샌드위치 준비를 먼저 좀 할게요. 지금 빵칼이 없어가지고 잘 잘릴지는 모르겠지만 알텐바 다마스커스 중에서 슬라이서로 자르면 될 거예요. 슬라이스로. 빤빤유도 보시면 무화과가 너무 잘 박혀있죠. 너무 맛있습니다. 우선 2개 잘랐거든요. 2개면 될 것 같은데 보강을 할 수 있으니까 잘라 놓겠습니다. 빵칼 아니어도 슬라이서로는 잘 잘리네요. 알텐바 슬라이서 확실히 날이 잘 들어요. 일반 칼로는 진짜 안 잘릴 텐데. 자, 빵은 됐고 빵가루 떨어져 있는 거 치우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고요. 쓸 거예요. 여기에다가 동물 복지 닭가슴살이거든요. 수비드 된 거 이거를 하나 넣을게요. 샌드위치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단백질을 충분히 넣어주는 게 좋죠. 너무 빵만 먹고 야채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면을 한번 이렇게 지금 섞어놨잖아요.
한 2분쯤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섞어줘야 돼요. 살짝 붓거든요. 2분에 한 번 정도씩 다시 이렇게 풀어줘야지 풀어져요. 안 그러면 또 굳습니다. 자, 수비드 닭가슴살. 이런 샌드위치 할 때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닭가슴살을 이제 쓸 건데 자르거나 그런 것보다는 손으로 결대로 찢는 게 제일 좋아요. 닭가슴살을 손으로 꾹 이렇게 누르다 보면 결대로 좀 잘리거든요. 크게 결대로 몇 덩이를 나누고 얇진 않아도 되니까 결대로 잘라주는 게 제일 식감이 좋습니다. 특히 이건 또 수비드니까 더 부드럽잖아요. 결대로 자르면 이게 몇 배 맛있어요. 씹을 때 그 식감이 달라지거든요. 샌드위치를 초간단하게 만들 거니까 겹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픈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서 그냥 갈 거거든요. 배달을 갈 거라서. 종이 호일을 하나 좀 깔아주시고 샌드위치를 먼저 빨리 끝내놓고 파스타를 해가지고 출발하면 되겠죠. 여기에 빵을 끄트머리 쪽을 재배하고 좀 놔주세요. 이제 나온 빵이라서 조금 힘들긴 할 테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됩니다. 우리 이번에 공동 구매했던 블루베리 잼 완벽한 보라색이거든요. 완전히 진한 보라색. 이거를 너무 상큼한 블루베리 맛이에요. 정말로 너무 맛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잘 발라주시고 우리 먹을 것도 같이 해야 되겠다. 제가 먹을 것도 같이 한 번에. 자, 이때부터는 손이 빨라야 돼요. 이제 타임어택이니까. 항상 제가 사서 고생을 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럴 때 보면은 어제 저녁에 여자친구 회사 직원분들 맛있는 거 한번 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한 건데 분명히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는데 갑자기 빵이 안 나와가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 블루베리 잼은 블루베리가 다 완전히 갈려져 있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 과육이 있어서 되게 식감이 좋아요. 제가 뭐 잼을 홍보를 해드리기 좀 그래서 소개는 안 했었는데 혼자 그냥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던데요. 이거 식빵에다만 발라 먹어도 현미빵에. 잼은 다 발랐고 잼은 설탕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 이제 만들어 놨던 라페, 당근 라페입니다. 당근 라페. 라페를 길게 그냥 놔주시기만 하면 돼요. 라페가 한번 해두면 편한 게 간단하게 바꿔서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잼 바르고 라페만 올려도 이런 식으로 오픈 토스트가 돼요. 여기에다가 치즈라든지 올리고 싶으신 거면 올리면 됩니다. 라페는 워낙에 몸에도 좋고 만들기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 레시피 중에 양배추 라페도 있잖아요. 그 라페 레시피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식초보다 블루베리 와인 식초로 하시는 게 몇 배 맛있어요. 몇 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일반 집에서 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식초들은 이런 거 만들어서 먹어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확. 너무 신맛이 확 도드라져서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계속 먹기는 좀 힘들다라는 느낌? 오픈 토스트는 장점은 이쁜 거고 단점은 먹기가 힘들다죠. 깨끗하게 먹기 힘들다. 좀 얌전하게. 라페 남은 거 넣어 놓으시고 오늘은 심플하게 할 거라서 치즈 같은 것도 따로 안 넣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닭가슴살 찢어진 거. 자, 양이 딱 맞습니다. 딱 맞아. 그래서 샌드위치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태리 파슬리 뿌리고 드레싱용 올리브오일을 뿌릴 거예요. 좀 옆에 놔둘게요. 양이 워낙 많으니까 아예 큰 냄비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가열 요리용 오일을 한 5큰술에서 6큰술. 알리오 올리오 할 때는 오일이 맛이 중요해요. 넣어주시고 처음에는 중약불로 하다가 살짝 약불. 이태리 파슬리를 안 다졌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요리하실 때 이렇게 한쪽으로 기름을 모아가지고 향을 빼게 내면 훨씬 빠르죠. 이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면은 어차피 거의 다 익어져 있잖아요. 아주 약불로 자기 혼자 일 좀 하라고 하고 다시 도마 가져와서 파슬리를 잘라야죠. 줄기를 먼저 빼시고 줄기는 항상 파인찹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잘게 썰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뭐 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두껍게 자르셔도 됩니다. 오늘은 조금 두껍게 잘라볼게요. 줄기는 먼저 잘라가지고 끓고 있으면 넣어주세요. 먼저 익으라고. 기름에 또 향이 더 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 이파리들 최대한 물기가 없는 게 좋습니다. 이태리 파슬리는 너무 과하게 칼질을 안 하시는 거 걔는 항상 강조하죠. 제가 그만큼 이 허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이 허브의 맛은 칼질을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샌드위치 한 거에다가 좀 뿌려줄게요. 살포시 살포시. 색깔 좀 괜찮아졌는데? 좋아요. 좋아. 칼은 씻어서 치우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완료될 때까지 10분이 안 걸릴 거예요. 파슬리는 살짝 옆으로 놔두고요. 여기에 페페론치노 손으로 뜯는 거에 싫으신 분들은 칼로 자르셔도 됩니다. 페페론치노 넣고 이제 면을 다시 한번 여기서 털어주시고 이 상태로 양 엄청 많죠. 지금 여기 나왔던 면수랑 남은 육수도 다 넣어주시고 이거 꼭 넣어주세요. 오늘은 제가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비벼진다. 면 하나를 먹어보고 간이 부족해요. 연두가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여기에 준비해뒀던 게 마늘 소스죠. 마늘 소스 다 넣으시고 면수 부어가지고 넣고 불을 가장 세게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늘도 지금 넣어주시면 돼요. 오늘은 이거 다 증발만 하면 끝나는 거라서 오늘처럼 대용량을 하실 때는 아까처럼 마늘 소스로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육수 2개 넣어주시고, 제가 이 육수 넣으면 이게 화학조미료인 줄 알던데 아시듯이 이거 13가지 천연재료 밀라이트 3분 육수는 중불까지만 올리고, 오늘은 만테카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플 파스타니까 약간 오일링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불을 끄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태리 파슬리만 넣으면 되거든요. 남은 이태리 파슬리는 저 먹을 거에다도 좀 뿌려가지고, 중요한 게 항상 이거 드레싱 오일 마지막에 듬뿍 넣어가지고 하셔야죠. 저어주기만 하면 되죠. 맛있겠다. 자, 이거 불을 쓰겠다. 자, 간을 한번 보고.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좀 덜 매워요. 페페론치노를 좀 더. 개인적으로는 후추를 좀 넉넉하게 넣는 게 맛있으니까 후추를 좀 넣고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생으로 바로 하는 게 정말 최고예요, 최고. 오픈 토스트에도 후추를 좀 하세요,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 10인분 돼요. 엄청 많지? 또 여자친구네 직원들이 좋아하겠네요. 이제 도시락 싸면 저는 출발합니다. 촥.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뚜껑을 닫고, 오픈 토스트도 뚜껑을 닫았습니다.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 10인분 오픈 토스트, 10인분 알리오 올리오 만들기 끝났습니다. 아, 이제 저는 배달을 가면 됩니다. 꼭 이렇게 토스트 만들어 보시고, 파스타도 이렇게 꼭 만들어 보셔가지고 빵에 드시면 되니까 항상 저렇게 넉넉하게 만들어서 드세요, 여러분. 자, 오늘 만들어 본 파스타 어떠셨나요? 마지막에 넣은 마늘 때문에 감칠맛이 폭발해가지고 입속에서 마늘이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레시피도 굉장히 간단하니까 오늘 레시피 자주자주 애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야식으로 먹든지 밤늦게 먹을 때 속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메뉴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파스타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남기신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빵에 싸먹어도 맛있고 차가워져도 맛있으니까 이왕 때 한 번에 2, 3인분씩 만들어가지고 두셨다가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레시피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좋은 레시피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구들만의 특별한 레시피나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는 멤버십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로빈의 밥상 멤버십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제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항상 식구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